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진로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우리 준비됐으면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좋은 말과 좀 좋은 내용으로 꾸며봤고, 그 준비된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될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찾아온 동물행동교정사 또는 다른 말로 훈련사라고도 불리우는 이영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나는 훈련사를 꿈꾼다. 미래 직업으로. 그냥 강아지가 좋습니다. 강아지가 좋아요? 훈련사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려견과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잘 보여요? 괜찮아? 알겠어요. 내가 최대한 안 가리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자, 우리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보통은 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반려견과 관련된 이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됐을까? 물론 우리 학생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강아지를 좋아해서 시작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관련된 직종을 선택을 하고 직업으로 업을 삼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거와 그 일을 하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즘 들어 왜 많은 사람들이 훈련사를 꿈꾸기 시작을 했고, 왜 애견 미용사를 꿈꾸기 시작을 했고,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운영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 강아지로 봐요. 그렇죠. 우리 친구 되게 똑똑한데? 선물 줘야지 그러면. 그렇죠.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요즘에 사람들이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산업이 굉장히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의 수도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펫케어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강아지와 관련된 용품들 판매되고 뭐 그런 것들의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진 만큼 강아지들 개체 수도 굉장히 많아졌죠. 또 그와 관련해서도 이런 펫 용품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산업은 끊임없이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직업군과 직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많은 직업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쯤 되면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훨씬 더. 당연하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를 미용할 사람이 필요할 거고, 또 요즘에는 이 미용사라는 것도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취득하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되고, 그런 만큼 이제 미용 학원도 많이 이제 생겼겠죠? 그거에 대한 강사들도 많이 필요해졌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약간씩 문제가 생기죠. 뭐 짖는 문제, 아니면은 뭐 공격성, 뭐 입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분리불안, 배변,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고 싶으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교정을 받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훈련사랑 행동교정사가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로는 똑같아요. 훈련사가 조금 더 큰 틀이에요. 그리고 그 큰 틀, 훈련사라는 틀 안에 행동교정사라는 직업군이 하나가 속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러, 이제 도그쇼, 이제 이것도 비슷한 느낌인데, 도그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아지가 얼마큼 예쁘게 생겼는지, 또 얼마큼 예쁘게 걷는지, 또 예쁘게 서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테스트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 쇼에 나가는 도구, 개를 핸들링 해주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핸들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브리더가 혹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브리더. 혹시 나 브리더 들어봤다. 맡겨주는 사람? 딱 그 사람 패시터지, 이제. 어디 들어본 것 같아. 자, 브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특정 견종들의 어떤 개체를 좀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잘 이렇게,
뭐라고 하죠? 멸종되지 않도록 자 개체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또 그만큼 또 좋은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배해서 이제 그 어떤 특정 개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강아지들을 이렇게 유전자 교배 뭐 이런 거죠. 유전자 교배를 해서 정말 괜찮은 강아지, 혈통 있는 강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브리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펫시터 잠깐 맡아가지고 돌봐주고. 혹시 도그워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렇지. 맞아요. 아.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물론 되게 소소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면 조금씩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그워커는 방금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산책을 대행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와 관련 자격증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영국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직업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쪽은 이게 있었을까요? 강아지들은 네. 그 산책하는 게 힘드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산책을 대신 시켜주는. 그렇지. 그러니까 왜 대신 시켜줬을까? 왜? 자기 일이 시간이 안 돼서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간이 안 되는 사람 많죠. 바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선진 문화에서는 이 도그워커라는 직종이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 퍼졌을까?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책 안 시킨다고 해서 벌금을 내진 않죠? 근데 영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는 독일 이런 데서는 정해진 시간만큼 산책을 안 시키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죠. 벌금을 안 내려면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일이 많고 바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그 돈을 차라리 내서 대행으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그워커가 선진문화, 반려동물에 대한 선진문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만큼의 선진문화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직업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반려견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죠. 유치원 선생님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 애견 카페, 애견 운동장, 그리고 판매업은 뭘 팔까요? 애견용품? 그렇지. 맞아요. 애견 용품, 옷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장유업, 이거는 이제 장례식장이죠. 요즘에는, 강아지, 내가 키우던 강아지나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혹시라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사람들과 똑같이 그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업체에 가서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고 납골당처럼 이렇게 모시게 되는 이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간호사. 예전에는 스위테크니션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 동물 보건사라고 해서 또 이것도 국가 자격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육사, 반려동물 체험 교사. 여기서 말하는 반려동물 체험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이제 혹시 우리 학생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죽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은 왜 그런 아이들이 그 실내 체험관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막 뱀도 만져보고 막 앵무새도 이렇게 만져보고 거북이도 보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체험 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물매개 심리치료사. 이제 이거는 뭐냐면 조금 우울증이 있거나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심리치료를 하잖아요. 그 심리치료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동물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사, 또 수의사.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많은 직업군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응? 응? 그렇죠. 저는 동물행동교정사. 그리고 큰 틀로 보면 뭐다? 훈련사입니다. 훈련사. 훈련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 교육센터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강아지 유치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훈련사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제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애완동물학과의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명량 특강 강의. 자,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훈련사라고 하는 것도 자격증이 필요해요. 아까
저기 뭐죠? 동물 보건사라는 뭐 국가 자격증도 있다고 했고, 미용사도 이제 국가 자격증 받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훈련사라는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훈련사로 일을 하기 위해선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겠죠. 그럼 그 훈련사들은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영상 하나 준비했냐면 보여줄까요, 이거? 훈련사는 자격증을 시험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론 시험이 있고, 두 번째 실기 시험이 있는데, 이론보다는 실기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훈련사 자격증도 급수가 있거든요. 3급, 2급, 1급.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뭘까? 3급.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실기가 바로 3급 시험 실기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영상만 일단 볼게요. 훈련사 자격증 시험 볼 때 기본 조건이 뭐냐면 사람 왼쪽 옆에서 강아지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되고, 나보다 뒤쳐져서도 안 되고, 또는 나한테서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나에게 최대한 얼마큼 집중할 수 있느냐, 고개를 들고 집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저기까지, 이게 지금 한 50보를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50보. 50보를 걸어서 다시 50보를 돌아오는 과정 안에서 강아지가 사람과 떨어지질 않죠. 떨어지면 그냥 탈락. 이제 거기서 이제 감점이 되겠죠? 감점이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꽈락 점수가 있을 거고, 꽈락 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코스였어요. 그 두 번째 코스. 이제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도 내가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린 지시에 강아지가 곧바로 탁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 앉아! 라고 하면 딱 앉고, 또 가자! 하면 또 가고, 엎드려! 하면 또 딱 엎드릴 수 있어야 돼.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훈련할 때 네 가지를 가장 기초로 정말 확실하게 만들으라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앉아, 엎드려, 앉아, 그리고 두 번째가 엎드려, 그리고 세 번째가 서. 내가 멈출 때 너도 그냥 서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기다려. 기다려. 그래서 내가 먼저 가고, 내가 간 후에 이리 와! 라고 하면 나한테 후다다다닥 뛰어와야 돼요. 이리 와! 뛰어가죠. 앞에 딱 정면에 앉아서 딱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옆에! 라고 하면 옆에 딱 붙죠. 어때요? 강아지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응? 저런 식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고, 이게 훈련시킨 강아지를 같이 함께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훈련사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겠죠. 간단하게 훈련사분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하나, 멋있는 거 하나 더 보여줄까요? 이제 요건 테이블 훈련이라고 하는데, 올라가! 앉아! 라고 하죠. 턱. 엎드려! 그리고 서! 라고 하면, 그리고 이리 와! 라고 하면 또 이렇게 딱 오죠. 멋있죠? 자, 그리고 훈련사가 단순히 저런 훈련만 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여러 가지 대회도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독스포츠 중에 프리스비라고 하는 대회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혹시 프리스비 들어본 사람? 이거 뭘까요? 그렇지, 원반 던지기. 근데 원반 던지기 프리스비 대회가 두 가지예요. 멀리 던져서 물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프리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성된 음악에 묘기까지 섞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프리스타일 프리스비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소리가 나면 되게 좋을 텐데, 여기 음악에 맞추는 거거든요. 멋있죠? 이게 프리스타일.
그리고 또 독 스포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어질리티. 어질리티는 알고 있네요? 그렇죠. 어질리티. 어질리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허들, 터널, 뭐 A판벽, 구름사다리를 짜여져 있는 그 코스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빨리 돌고서 딱 들어오는가. 그리고 실제로 저 어질리티는 우리나라에서의 국내 대회도 있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세계 대회. 지금 보면 여기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또 이게. 이 시간에 따라서 누가 가장 빨리 들어오는지 이제 그런 건데, 이 친구가 1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하죠?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자, 또 하나 있어. 도그 댄스. 도그 댄스가 뭔지 알아요? 강아지랑 같이 춤추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영상? 짧게? 어때요? 이것도 소리가 나면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도 이거 지금 음악에 맞춰서 지금 저 여자분과 저 강아지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정해진 그 행동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 서로. 저것 또한, 우리나라에는 대회는 없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선진문화에서는 저런 대회를 또 운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자, 근데 훈련사들이 일반적으로 문제 있는 강아지들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가는 이유는 자기만의 어떤 스펙트럼과 커리어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커리어가 넓어지고 만약에 대회 나간 거에 상장도 많고 이렇게 뭐 트로피도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능력이 출중하구나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런 대회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훈련사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진 않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훈련사가 나도 한번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이 내용을 조금 토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훈련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전문 훈련소에 입소해서 거기서 실습생으로 밑바닥부터 그냥 배워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그리고 그쪽에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관련 학과,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제 거기 졸업한 후에 훈련기관에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또 배우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대학교를 가게 되면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3번, 혼자 독학. 진짜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영상 보고 공부하고 강아지 많이 만져보고 많이 다뤄보고 훈련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나 혼자 맨땅으로 나 혼자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4번은 내가 실습생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지금 나이가 있어서 대학교를 다시 가는 것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전문 훈련 기관에 내가 소정의 돈을 내고, 사실 소정은 아니죠. 좀 비싸요. 하나 그 돈 내가지고 배우면 몇백만 원 합니다. 몇백만 원 돈 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훈련 기술과 지식을 또 배우면서 이제 나만의 어떤 훈련 센터를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나는 이 중에서 저는 어떤 거를 통해서 훈련사가 됐을까요? 1번이요. 1번? 2번. 2번? 3번? 4번. 저는 3번입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는 훈련사는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서 말했던 동물 체험 교사, 즉 특수동물들, 이런 뱀, 앵무새, 돼지, 아니면 여우, 이런 동물들을 이제 관리하고 사육하고 그리고 조련을 해서 이제 체험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 강아지를 너무나 잘 키우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서 읽던 책들이 처음에는 이런 특수동물들 관련된 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와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동물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반려견에 조금 더 저의 애정이 더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이와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사게 됐고, 이제 공부를 또 그쪽으로 또 파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조련사에서 훈련사로 전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전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어쨌든 우리 친구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소정의 상품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크게 또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워킹독. 워킹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수 목적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인명구조견, 마약탐지견, 경찰견, 시각장애 안내견, 이런 특수 목적견들, 워킹독을 전문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있고, 또 위탁훈련센터에서 보호자가 위탁한 맡긴 그런 훈련이 필요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훈련사도 있고, 또 지금 제가 하는 거죠.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면서도 출장 방문을 다니면서 보호자의 어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훈련시키고 교정해주는 일.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거죠.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온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 이런 식으로 훈련사가 또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쪽으로 또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훈련사가 있다라고 해도 결론적으로 뭐죠? 강아지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즉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항상 어떤 형식의 훈련사라고 해도 이거 내 일에 대한 직업의 소명은 항상 유념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훈련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면서 되게 좋은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훈련사 해라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장점과 단점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훈련사라는 진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훈련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내가 커리어가 좋아지고 내가 유명세가 올라가면 돈도 많이 벌기 시작을 할 거고 정말 좋기도 할 건데 그만큼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책임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항상 어떤 강아지를 맡아서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맡은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 못하면 얘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자, 만약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강아지를 나한테 맡길 때 그 보호자는 처음부터 고쳐주세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맡길까요? 맞아요. 할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고 유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안락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물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가 이 친구를 잘 못 교육시킨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던 잘 이해를 시키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생긴다라고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초반에 이 일을 하면서 한 2마리를 그런 형식으로 조금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은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담감을 갖고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이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붙잡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상담하고 누구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사람입니다. 그쵸? 사람.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긴 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상처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거는 그냥 다른 것 같아요. 나를 얼마큼 알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월에 막 1000만 원씩 벌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월에 100만 원 버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자기 능력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정신적 트라우마. 실제로 훈련사로 일을 하다 보면은 강아지에게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물렸을 때 상처가 크게 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이 일을 하는 데서 되게 힘듭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 여기 손바닥의 절반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꼬맨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돗개, 공격성 있는 진돗개를 교육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교육 마지막에 좀 안일하게 내가 대처하다가 물렸는데 물린 걸 피하겠다고 피했더니 이만큼 찢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수술도 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재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재활이 되고 나서도 그때부터 그 진돗개 특정 견종을 보면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진짜 손이 막 떨릴 정도로 조금 나 스스로도 좀 정신적 트라우마가 셌는데 그거를 이겨내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일을 못했겠죠. 근데 그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겨낼 수 있었고 또 많이 주변에서 도움도 줬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해서 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운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점은 이 직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회사는 나이가 들면 그렇죠. 퇴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훈련사는 그냥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70이 되건 80이 되건 내가 그냥 이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 실제로 제가 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만족도가 가장 컸어요. 트라우마보다. 어떤 만족도냐면 보호자들이 감사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누군가의 욕을 먹는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그 일을 한 직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직업군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일에 대한 즐거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산업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요즘에는 무인이 많아졌죠. 무인. 그렇죠? 어떤 요즘에 그 키오스크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판매하는 사람들도 무인이 되고, 하는 사람도 무인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훈련하는 어떤 그런 산업에서도 무인이 생길까요? 그럼요. 이거는 무인이 생기지 않은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교육하면서 저한테 교육받았던 보호자님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줬던 이제 후기 문자예요. 카톡으로도 이렇게 후기 문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감사하다. 진짜 남편이랑 맨날 교육받은 게 제일 돈 잘 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한테 덕분에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꼭 선택을 해서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개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개를 모르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훈련사를 꿈꾼다라고 하면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책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 모습을 보고서 강아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그냥 그 강아지의 모습만 보고 얘는 짖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가 아니라 왜 짖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보호자님들한테,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과 그 전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자세한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어떤 뚜렷한 교육 방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보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훈련사를 꿈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강아지를 맡긴 보호자들의 말은 절대 믿지 말아라. 참고만 할 뿐 절대 믿지 말아라. 왜냐면 보통은 보호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사례를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상담 내용이에요. 진돗개고 수컷입니다. 그리고 3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고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담 내용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온 가족이 다 한 번 이상은 물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들이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있으며 산책은커녕 아무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공격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데려온 지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를 계속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야 되느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친구의 모습도 한번 봐봐 여기. 교육 이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공격성 때문에 안락사 또는 파양을 고려 중이래. 자, 부담이 확 와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강아지를 봤어요. 너무 착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키우는 환경도 봤어요. 너무 좋죠? 자, 근데 웃긴 게 있죠. 지금 보면 이 사람들 다 보이시나요? 보호자님들? 다 고무장화 끼고 있죠? 고무장화 신고 있어요. 왜? 물릴까봐. 그리고 물렸대. 이제 뒤꿈치를 막 물렸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되고 무섭다 보니까 다들 고무장화를 신고 얘를 만나고 다 목장갑을 하나씩 끼고 강아지를 만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친구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애기였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아이였던 것 뿐이에요. 즉 뭐가 문제였죠? 얘가 공격성이 있는 아이였어요? 아니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완전 초보였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강아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고 강아지를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고 산책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고. 자, 그러면은 얘를 고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막 안락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 이걸 보면은 정말 보호자들의 말은 참고만 할 뿐 전체적인 어떤 정확한 모습은 꼭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 너무 착하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3살 추정의 이제 믹스견이었어요. 여기 입질 및 가족에 대한 공격성이 너무나 심하다. 이 친구는 보호소에 이제 보호자님이 보호소에 봉사활동 갔다가 안락사 직전에 데려왔대요. 이제 구조해서 내가 이제 키우려고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오고 난 이후에 봉사활동 가서 한 살 미만 때 데려왔는데 3일 만에 딸 보호자예요, 보호자. 데려온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 남자친구니 뭐 친구들에게 다 입지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 보호자가 이제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혼자 살다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보호자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는데, 이제 가족들에게 막 으르렁대고, 공격하고, 물리고, 다치고, 그래서 이제 아빠는 화가 나가지고 걔를 때리고, 딸은 소리치고, 남동생은 뭐 철저한 훈육을 시키겠다며 애를 막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되게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잘 키우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거 보면 실제로 저한테 이제 막 이런 사진도 보내줬어요. 이렇게 상처가 났었다, 물려서. 이 친구였는데 귀엽죠? 자, 볼트예요, 이름이. 이제는 잘 지내고 있대요. 아빠도 때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고 만지지 않고 있어요. 입질이나 공격성이 보인 적이 없대요. 저희가 이 친구를 교육했을까요? 또 여기도 보호자를 교육했을까요? 맞아요. 이 친구가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 친구는 몸에 피부병이 되게 심했어요. 그럼 만지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자, 그렇게 만지면 아픈 애를 이 사람들은 더 애정을 주겠다고 맨날 만지고 맨날 끌어안고 같이 자려고 했대. 강아지가 이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아프니까 만지지 말라고 이제 으르렁 했던 건데, 그걸 막 또 때리고, 또 뭐, 넌 어디서 으르렁 대냐라고 이렇게 공격적인 표현을 하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까요? 싫어하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원인은 얘가 아니라, 강아지의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조금 문제였고, 그런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한 달 동안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예뻐하지도 말고, 지나갈 때, 말도 걸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서 간식 하나 딱 던져주고 지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딱 한 달 지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럼 교육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만큼 항상 우리가 훈련사로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항상 나의 어떤 나의 객관적인 판단하에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판단하면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절대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반려동물 산업에 관련된 쪽
그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절대 다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훈련사도 그렇고 미용사도 그렇고 수의사분들도 그렇고 항상 다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훈련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그래도 제가 이제 훈련사잖아요. 훈련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훈련사에 대한 진로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울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여기서 나는 집에서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친구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오, 그래요? 고양이? 근데 고양이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정말 달라. 완전 진짜 극과 극이라고 보면 돼. 네. 저 강아지 키우고 있고. 혹시 그러면 나는 나중에 진짜 강아지를 꼭 키워보고 싶다. 내가 지금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 때문에 키울 순 없지만 나중에 대학교를 뭐 저기 서울로 가가지고 혼자 자취할 때, 혼자 있을 때만큼은 한번 키워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키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해줄 건데, 강아지 키울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개는 무리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개와 고양이는 굉장히 상극이다. 완전 정반대다. 왜냐면 개는 무리 생활을 해요. 고양이는 무리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인 차이가 분명히 커요. 개는 무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두머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우두머리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집사처럼 키워도 돼요.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절대 집사처럼 키우면 안 돼요. 자기가 더 위라.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강아지와 보호자의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강아지는 빗질하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뭐 하려고 하면은 으르렁거리고, 또는 내가 산책하는데 내 말도 안 듣고 맨날 막 줄 끌고 다니고, 막 짖어도 내가 짖는 걸 통제하고 싶어도 짖지 마라고 해도 얘가 짖는 길 멈춰줘요? 안 멈춰줘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리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들 치고 우두머리 개념이 없는 동물은 있다 없다? 자, 사자, 늑대, 원숭이, 쥐, 개미, 벌, 다 무리 개념을 갖고 있는 곤충과 동물들이죠? 우두머리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자,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힘이 세서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규칙. 무섭게 한다고 해서 뭐 우두머리 리더십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무리 안에 규칙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두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땐 이 5가지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으라고 하죠. 식사 규칙. 내가 줄 때 먹고 안 먹었으면 치워야죠. 그리고 자리 규칙. 침대와 소파는 누구 거? 내 거. 강아지는 그렇지. 내가 만들어준 방석이 있잖아요. 아니면 하우스도 있을 거고. 이런 자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있어야 되고, 또 놀이. 놀 때도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나랑 놀아줘 하니까 놀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놀까? 라고 하면 놀아주기도 하고, 또 강아지를 막 만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칙이 있게 만지기도 하고, 또 산책, 보행. 강아지가 가고자 하는 대로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 가고 내가 멈출 때 멈추고, 이런 형식으로 모든 생활의 규칙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내가 강아지한테는 명확한 우두머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키울 때 강아지들이 훨씬 더 행복해져요. 왜? 개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우두머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즉, 얘네는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을 때 훨씬 더 행복해요. 자,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말 많이 해요? 왜냐면 강아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결국엔 이거예요. 무슨 행동? 짖는 행동.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강아지가 짖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서 짖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불안하거나 경계하거나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흥분할 때 짖죠. 즉 사람이 짖는 모습을 보이면 강아지는 그 사람부터가 되게 흥분했고 불안하다고 여기게 되고, 그럼 강아지가 되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말을 시키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뭐 적당하게 예뻐하고 적당하게 쓰다듬어주고 적당하게 안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안고 있고 하루 종일 예뻐하고 있으면 강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마마보이 돼요. 마마보이. 마마보이가 되면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냥 사회성이 정말 떨어지는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공격성이나 아니면 분리불안 등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정말 건강한 사회성을 만들게 해주고 싶으면 적당하게 예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 내용은 넘어갈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예뻐하면서 강아지에게 사회성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마마보이처럼 만들어 놓으면 항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호자라는 사람이 뚜렷한 우두머리로서의 모습을 보이질 않으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아지와의 어떤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키우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은 생기질 않는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훈련사가 되든 아니면 어떤 직업을 택하든 결국엔 여러분들이 좀 더 성공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성공하는 거고 또 대표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나 스스로를 이렇게 멀리 알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훈련사들이 틈날 때마다 뭐 한다고? 대회를 나가죠. 대회를 나가서 수상 경력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일단 나 스스로를 많이 알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동영상을 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뭐 틱톡, 릴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릴 수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가장 기본은 사람을 상대하는 대화의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술도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만의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많은 어떤 그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기만의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도 훨씬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궁금한 거 훈련사에 관련된 거에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진로에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잠깐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느냐? 딱 어제 그 학교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훈련사라는 직업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제 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만 물어볼게요. 얼마 정도 버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엔 잘 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 300, 500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훈련사를 할 때 가장 초봉은 처음부터는 그 정도는 벌지는 못하죠. 근데 자기만의 어떤 커리어를 높이고 자기만의 경력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그 정도 벌 수 있고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나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올리게 되면 월 1,000, 월 2,000 이렇게 버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지. 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금액의 약 2배 정도 번다고 보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훈련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죠. 훈련도 하고 유치원도 운영하고 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저 특강도 다니고 그런 만큼 제가 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그만큼의 벌이가 당연히 높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하죠. 자, 우리 종 쳤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